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망 강사 배영자입니다. 한 번만 더 박수 쳐주셔야 네, 고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시각화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중간에 1시간 정도 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타임 여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맨 마지막에 한번 받도록 할 거고요. 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오프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마이크 안 쓰고 생목소리로 할 때 오프라인에 계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잘 들으셔요? 네, 좋습니다. 점점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할수록 목소리 톤이 올라갈 거니까 너무 소리가 작다고 생각하셔도 네,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 진행하실 내용은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시각화까지 프로세스별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파워 BI, 엑셀, VBA 요 3개의 툴을 어느 시점에 적용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며 그 다음에 이것을 실무에 활용을 했을 때 어떻게 업무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을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2시간 동안 진행을 하시다 보시면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데이터 수집. 자, 데이터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다양한 루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데스크탑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분 데스크탑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 분석, 시각화 또는 거기다가 조금 더 높이신다라고 하시면 회사 시스템 내에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나의 데스크탑에 있는 데이터랑 조인을 시켜서 가공을 하시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루트가 많습니다만 데이터 수집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2가지 포인트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슈를 구체화 시키셔야 되겠죠. 자, 내가 어떠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낼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야 될지 일단 기획이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충분하게 이슈를 구체화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째 되고 말고 아무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 분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루트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거야?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자,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할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자, 사이트는 www.goodcabadcar.net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입력하시고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띄워놨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굿카베드카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북미, 캐나다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 세계 차량들의 실시간 판매 실적들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자, 실제 현업에서 쓰시는 분을 제가 보고요. 그분이 작업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아, 저렇게 하시면 진짜 노가다 하시는구나. 그쵸? 전문 용어로 노가다라고 하죠. 그쵸? 자, 정말 노가다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상단의 메뉴에 이게 바이 브랜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자동차의 브랜드별로 자, 여러 가지 자, 브랜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한국차 자, 현대 기아 클릭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기아를 클릭을 하면 현대 기아차의 캐나다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한 판매 실적 보고서가 보여집니다. 제가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있는 거 클릭을 하면 자, 쭉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 현대 기아 자동차의 2005년에서부터 실시간이니까 2020년 아마 10월까지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 일단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자,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긁는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렇죠? 자, 웹에서 긁어올게요. 제가 쭉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이 자, 일단 요까지만 할게요.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C. 자, 그리고 제가 엑셀 파일을 조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을 제가 조금 미리 띄워놨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엑셀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웹에서 데이터를 긁어 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런 다음에 값복사로 붙여 넣으시겠죠. 그쵸? 자, 값복사로 붙여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현재 이 데이터가 연도별, 월별, 의 신차 판매 실적 세일즈 데이터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형태로 지금 빨간색을 한번 보셔요. 빨간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헤더가 이렇게 세로와 가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테이블을 뭐라고 하냐면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크로스 테이블은 보고하기에는 바람직합니다만 어떻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테이블입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분석하기. 그럼 선생님 엑셀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러한 크로스 형태의 테이블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바람직하지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들별로 SAS, R 뭐 이러한 프로그램들, SAS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크로스 형태의 테이블을 어떻게 분석하기 바람직한 테이블 이렇게 세로로 형태로 바꿔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있지만 엑셀은 현재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따라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갑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쭉 내려놓고 얘를 자 2005년에 현대자동차의 실적 1월부터 12월 달 데이터를 컨트롤 C 여기다 또 갖다가 붙여넣죠. 어떻게 붙여넣습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 뭐 하십니까? 여기 가셔갖고요. 행렬 바꿈으로 진행을 하시죠. 그쵸? 행렬 바꾸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자, 좋아. 2005년 끝났네. 그 다음에 또 2006년 가셔야 되죠. 2006년 갖다가 배치를 하시고 또 어떻게 작업을 하십니까? 자, 또 여기서 2006년에 1월에서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컨트롤 C 여기다가 갖다가 붙여넣고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 바꿈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겠죠. 자, 여기서만 끝나시는 게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을 조금 더 가볼게요. 여기서만 끝나시는 게 아니라 자, 연도가 끝났니?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일즈 데이터겠죠. 그쵸? 세일즈 그 다음에 보셔요. 우리가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한다라는 개념은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의 실적만 갖고 오는 바람직한 보고서를 만드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다른 브랜드의 차량과 같이 비교 분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웹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는 이 데이터밖에 없어.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필드들을 더 만드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자, 브랜드니까 지금 이게 뭐죠? 현대자동차죠. 그렇죠? 현대자동차니까 자, 범위를 쭉 잡고 현대 자, 오른쪽을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 데이터는 어느 시장의 데이터입니까? 미국 시장의 데이터죠. 그쵸? 마켓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미국 시장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카피 페이스트를 활용을 하셔갖고요.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작업이라고요? 전문 용어로? 노가다를 하신다. 물론 노가다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보셔요. 자, 이 보고서 월별로 매번 보고서를 내서 윗분들한테다가 결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수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 현타 온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따라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는 따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갑니다. 자, 일단 필요한 웹에 있는 데이터 요 주소를 복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컨트롤 C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엑셀을 띄울게요. 엑셀을 띄워서 갑니다. 무엇을 활용한다고요? 파워 쿼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쿼리는 기존의 엑셀에 있었던 기능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요? 엑셀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엑셀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큽니다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약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MS가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연구한 결과가 바로 뭐였습니까? 요 파워콜입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2010년도에 전 세계 유저들한테 공짜로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공짜로 뿌릴 때 몇 가지 기능을 공짜로 뿌렸냐면 파워쿼리, 파워뷰, 파워맵, 파워피벗 4개의 기능을 만들어서 공짜로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툴 안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이라는 개념 안에서 요 4개의 기능을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뿌리기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 유저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파워쿼리가 너무 짱인 거야. 자, 너무너무 지금까지 내가 노가다를 하거나 또는 그 다음에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VB의 코딩을 사용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노가다와 VB의 중간 포지션에 위치한 애로서 메뉴 몇 번의 클릭으로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럼 갑니다. 파워쿼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가시냐면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데이터 가져오기. 자, 데이터 가져오기에 가시면 기타 원본에서 보시면 자, 위에서부터 두 번째 웹이라고 있습니다. 자, 웹을 클릭을 하고요. 좀 전에 제가 가지고 오겠다고 했던 사이트의 주소 있죠. 주소를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는 거예요. 자, 붙여 넣고 확인 딱 누르시면 파워쿼리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자, 가지고 오는데요. 그 다음 보셔요. 자, 탐색창에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왼쪽에서 보여지는 게 네가 지금 선택한 웹사이트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서 테이블 형태로 보여줍니다. 클릭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큐먼트, 테이블 0, 테이블 1. 자, 여기 보여지시죠? 그쵸? 네가 그 해당 웹사이트에서 가지고 오는 개체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 우측 프리뷰 창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여주는지 보여줍니다. 나 이거 아니야? 테이블 0 맞는 것 같은데 테이블 1이 아니고 테이블 0이구나. 그쵸? 자,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로드가 있고 데이터 변환이 있습니다. 자, 파워쿼리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추인데요. 로드는 지금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내가 땡겨올게 라는 뜻이고요. 데이터 변환은 편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파워쿼리에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한 다음에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파워쿼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메뉴가 뭐다? 로드가 아니고요. 자, 데이터 변환, 에디트에서 가지고 오겠다. 자, 데이터 변환 클릭 딱 하시면 파워쿼리 창에서 파워쿼리 편집창이 뜹니다. 자, 파워쿼리 편집창이 뜨면 자, 보세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좀 전에 우리가 노가다 했던 것처럼 헤더를 보세요. 이어와 달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형태로? 크로스 형태로. 자, 이런 테이블을 무슨 테이블이라고 해요? 무슨 테이블? 그렇죠. 이런 단어 구사하실 수 있으셔야지 동료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용하지 못하시면 야, 있잖아. 얘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불편하시니까 이런 단어 입에 배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크로스 테이블을 어떻게 분석하기 바람직한 형태로 바꾸시려면 필드를 어떻게 옆으로 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세로로 세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테이블화, 구조화 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테이블화를 시켜볼게요. 어떻게? 제뉴얼에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디셈버까지.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쉬프트 키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12개의 열이 잡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세울 건데? 마우스 포인터를 초록색 위에 갖다 대고 우클. 오른쪽 버튼 클릭입니다. 자, 우클에 가시면 뭐가 있니? 여기 보시면 열 피벗 해제라고 보이십니까? 열 피벗 해제. 자, 한글로 번역해놨기 때문에 조금 해석이 애매모호합니다만 영문 메뉴로는 언피벗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겨서 있는 테이블을 크로스 테이블이라고도 하고요. 이 크로스 테이블이 엑셀에서는 어디에서 사용된다?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크로스 테이블을 또 피벗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이렇게 세울 거니까 언피벗 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언피벗이 뭡니까? 열 피벗 해제입니다. 자, 클릭할게요. 화면 보셔요. 클릭 땅 하시면 한 방에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남들은 노가다 할 때 여러분들은 한 방에 클릭으로 이렇게 언피벗 하시는 거예요. 파워쿼리에서 정말 가장 처음에 제가 파워쿼리를 봤을 때 이것을 보고 진짜
진짜 대박이다. 내가 지금까지 저거 노가다 하는 거 봤고 나 같은 경우는 VBA 코딩하는 저거 한참 걸렸거든. 어떻게 클릭 한 방으로 저렇게 만들어냈을까? 정말 대박이었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언피벗 시키고 난 다음에 ear 필드와 특성 필드 요거 두 개를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시면 요거 두 개를 합치셔야 돼요. 연과 월을 합치셔야 됩니다. 선생님 왜 합쳐야 됩니까? 연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 보셔요.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는 반드시 년, 월, 일 세 개로 구성이 돼야지만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요. 분석 기능에서 얘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날짜 타입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요. 년, 월, 일 세 개의 부류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나중에 이것을 개체화, 자 계층화 시키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자 그럼 얘를 병합시켜 볼게요. 자 어떻게 병합을 시키실 거냐면 자 선택 하시고 이 두 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면 뭐가 있냐면 열병합이 있죠. 자, 열병합 선택을 했습니다. 열병합 선택을 했더니 얘가 묻습니다. 야, 너 두 개의 필드를 합칠 거라며 합칠 때 대거 말고 합칠 거니 아니면 특별한 패턴을 나한테 알려줄 거니? 나 특별한 패턴을 알려줄 거야. 자, 물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 메뉴를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 기호를 가지고 할 거야. 나는 연과 월 사이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한번 어떤 분이 대답하시나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는 연, 월, 일 구분 사이에 어떤 기호로 넣어야 되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호? 그렇죠. 짝대기 하이픈. 맞습니다. 우등생이십니다. 이따가, 네, 좋습니다. 이따가 매니저님 저기 어떻게 상이라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짝대기, 그쵸. 하이픈 넣으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 하이픈이 없는데요. 하이픈 어디 있습니까? 네 멋대로 해. 사용자 지정의 커스터마이징. 자, 커스터마이징 선택을 하시고, 네가 원하는 기호를 여기다 넣어. 근데 대고 말고 아무것도 하시는 거 아니라요. 엑셀의 기본 원칙이 연, 월, 일은 하이픈으로 되게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 상태에서 하이픈 넣고, 특별히 하실 거 없습니다. 확인 버튼 딱 누르면 자 보이십니까? 지금 0과 월이 합쳐진 거 맞죠? 근데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선생님 날짜 데이터는 반드시 네가 그랬잖아. 연, 월, 일을 세 개의 개체를 합쳐야 된다며. 지금 여기 1이 없잖아. 자 1이 없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해당 필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의 타입을 바꾸겠어. 형식 변경이 있습니다. 형식 변경에 가셔서 자 날짜 타입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날짜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자기가 알아서 해당 연, 월에 1일로 세팅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1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1일로 세팅이 되는 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되셨죠? 자, 좋아요. 날짜 데이터. 그런데 필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헤더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자, 여기다가 이어라고 바꿀까요? 헤더의 이름 이어 엔터 땅 하시고 자, 두 번째 필드의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더블 클릭하셔서 세일즈 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필드가 두 개가 더 필요해요. 이따가 더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해당 브랜드가 나와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나와야 될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브랜드 말고 또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앞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입 꽉 다물고 계시고 여기 중간에 계시는 분들만 열심히 하시는데 앞에 계시는 분들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저 좋습니다. 그럼 필드를 더 두 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거니? 자, 선택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오른쪽 버튼으로 알려드립니다. 왜? 메뉴로 가는 건 찾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얘는 지금 오른쪽 버튼이 없어요. 아쉽게도. 따라서 갑니다. 리본 메뉴 보시면 열 추가. 새로운 열을 추가를 할 거야. 어떻게? 네 멋대로 만들어줘. 사용자 지정열. 자, 사용자 지정열 선택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자, 필드의 이름 뭐라고 할까요? 브랜드. 하시고 사용자 지정열 수식에 자, 말 그대로 수식이니까 equal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equal 하시고 또 질문 드릴게요. 엑셀에서 엑셀에서 문자 데이터는 반드시 앞뒤로 뭘로 묶어줘야 되죠? 여기서 나오길 바랐는데 여전히 저기서만 나와. 자, 갑니다. 더블 쿼테이션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더블 쿼테이션을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현대기아였었죠. 그렇죠? HYUNDAI. 자, 해주시고 자, 특별히 하실 거 없어요. 확인 버튼 딱 누르시면 굉장히 빠르게 되죠.
여러분 현재 이 데이터가 몇만 건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미리 가지고 오기를 제가 데이터를 웬만하면 클리닝하지 않고 저는 보통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에러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30만 건의 데이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엑셀 워크시트에서 30만 건의 데이터를 이런 수식으로 하신다. 아마 굉장히 시간이 몇 초 이상 걸렸을 걸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굉장히 빨라요. 또 한 번 더 갑니다. 열추가 사용자 지정열. 자, 필드의 이름 마켓이었죠. 그쵸? 마켓 하시고, 자, 여기다가, 얘는 지금 뭐죠? US. 그렇죠. US 하시고, 확인 딱 누르시면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자 얘가 편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디를 확인해 보시냐면 자 보세요. 헤더 앞쪽에 이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보고요. 데이터의 타입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력 모양의 아이콘은 날짜 타입이구나.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날짜가 날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날짜는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연, 월, 일, 분기별로 계층화를 할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연결이 되죠. 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1, 2, 3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정수 타입이에요. 정수 타입은 정수구나라고 생각이 1단계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가셔야 돼요. 아, 정수니까 숫자테니까 어떻게 사칙 연산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한 굉장히 파워풀한 데이터 타입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ABC 1, 2, 3은 아직까지 데이터의 타입이 명확하게 지정이 안 됐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자, 헤더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자, 그 다음에 어디 형식 변경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보시고. 뭘로요? 텍스트 다 드디어 나왔어요. 세 분 중에서. 자, 텍스트 타입으로 바꾸시면 한 방에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켓도 데이터 형식의 변경을 데이터의 타입을 텍스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더 이상 바꿀 게 없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뭐예요? 파워 쿼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 엑셀의 메모리 상에서 지금 계산이 된 거예요. 얘를 어떻게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자,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디 엑셀의 워크시트로 불러 오셔야 됩니다. 자, 가공이 끝났니? 파워 쿼리로 데이터 가공이 끝났니? 그럼 어디? 자, 엑셀 워크시트로 불러올게요. 리본 메뉴 홈에 가시면 가장 첫 번째 닫기 및 로드. 닫기 및 로드에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베이직한 메뉴는 닫기 및 로드입니다. 자, 클릭 땅 하시고 잠시 대기를 하시면 새로운 시트가 생기면서 거기에 데이터를 불러와줍니다.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 빠르긴 빠르는데 어차피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되네요. 자, 보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노가다를 할 때는 매월 한 번씩 보고서를 만들 때마다 아까 우리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노가다를 하셨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파워쿼리로 처음에 한 번만 만드는 거예요. 2021년 1월 달에 단 한 번만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자, 요 테이블 내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달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기 보시면 새로 고침 보이십니까? 새로 고침 누르면 얘 파워쿼리가 어디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어디서 뭘 했었죠? 파워쿼리 창에서 무엇을 했었습니까? 여러 개의 편집을 했었죠. 그런 것까지도 지가 다시 다 작업을 여기 보시면 우측에 여기 적용된 단계 보이시죠? 이게 히스토리 창이거든요. 내가 유저가 파워쿼리 창에서 편집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기억이 됩니다. 이거를 누가 새로 고친 버튼만 눌러주면 파워쿼리가 지가 알아서 다 자동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파워쿼리가 좋은 점이 처리 속도도 빠르지만 처음 한 번만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그 다음부터 뭐만 누르면 된다? 새로 고침만 누르시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선생님 새로 고침도 자동화할 수 없나요? 네, 새로 고침도 자동화할 수 있는데 메뉴상으로는 안 돼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베이직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갖고요. 엑셀에서 자 VBA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마저도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가지고 오시면 되시는데. 자, 실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실습 안 하시고 좀 전부 다 저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작업을 저는 몇 개를 하고 싶냐면, 자, 보셔요. 저는 지금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의 데이터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더 필요한 거는 현대, 캐나다 시장의 데이터, 자, 그 다음에 혼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뜨고 있는 어디? 테슬라, 요 세 개의
브랜드에 대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시장을 비교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자, 여기 데이터에 가셔서, 자, 데이터 가져오기, 웹에 가셔서 데이터 가지고 오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자, 데이터 가지고 오시면 되시는데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데이터가 제가 미리 띄워드릴게요. 신차 판매 실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미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화면을 확대해서, 자, 하단에 보여드릴게요. 자, 하단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데이터를 테슬라의 캐나다 시장, 혼다의 US 시장, 혼다의 캐나다 시장, 이렇게 해갖고 데이터를 다 파워쿼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 뭐만 하시면 된다고 나중에? 그쵸? 새로 고치면 한 번만 만드는 적이 누르시면 그다음부터는 이 데이터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트가 모두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의 시트를 어떻게 하나로 합쳐야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개의 시트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겠다. 어떻게 할 거니? 또 노가다 할 거니? 컨트롤 C, 컨트롤 V 노가다 할 거니? 아니요. 파워쿼리에서 또 그걸 제공을 해요. 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자, 파워쿼리 표시창을 띄우셔야 됩니다. 파워쿼리 표시창 어딘데? 리본 메뉴 데이터에 가시면 자, 중간쯤에 보시면 쿼리 및 연결이 있습니다. 자, 클릭 땅 하시면 우측에 쿼리, 자, 내가 작업했던 쿼리 표시창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 쿼리 표시창에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쿼리 표시창에서 보셔요. 자, 쿼리 표시창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고요. 그 6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뭐가 있냐면 자 보셔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자 가장 대표적인 메뉴 자 데이터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칠 때 가장 대표적인 메뉴가 병합과 추가입니다. 자 병합과 추가가 있는데 병합과 추가는 여러분들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셔도요. 병합 추가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자 병합 추가는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네, 마우스가 살짝 안 보입니다. 네, 보여집니다. 자,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기존의 데이터가 있니? 자,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어디 옆에다가 붙이는 효과. 옆에다가 붙이는 효과를 병합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옆에다 붙인다? 자, 옆에다 붙인다는 뭔 게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VLOOKUP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현업에서 VLOOKUP 함수 굉장히 잘 쓰시죠. 그렇죠? VLOOKUP 함수로 데이터를 조인하는 형태가 이제 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있던 추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데이터에다가 어디 아래쪽으로 데이터를 누적해서 붙이는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추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현재 6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데이터가 지금 현재 year, sales, brand, market 전부 다 필드 개수 4개 순서 똑같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자, 이 6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칠 거야. 병합을 하셔야 될까요? 추가를 해야 될까요? 추가! 네, 드디어 멋지세요. 어려운 개념인데 너무 멋지세요. 그쵸? 추가를 하시면 되십니다. 추가는 어떻게 할 거니? 되게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자 테이블, 자 쿼리, 이걸 쿼리라고 하는데요. 쿼리 아무데나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바로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면부터 여러분들 그 호환성 경고가 떠요. 요거 제가 만든 데이터인데 제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이라서 여기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보셔요. 그냥 닫기 누르시고 잠깐 볼게요. 이제 여기서 보셔요. 자, 여기서 그 다음 화면부터 아마 안 보이실 텐데요. 자, 우리는 지금 6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합칠 거죠. 자, 6개의 테이블이니까 어디 3개 이상의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6개의 테이블이 왼쪽에 보여지시죠. 그렇죠? 얘를 어디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이미 자, 현대 US 테이블은 가지고 왔으니까 나머지 거를 Shift 키를 선택을 하셔서 다 선택을 하시고 추가 버튼. 그럼 오른쪽으로 가져와줬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버튼 누르고, 자, 잠시 대기를 하시면, 자, 요게 뭐냐면, 야, 너 웹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잖아. 근데 이 웹에서 가지고 오는 데이터가, 자, 이게 어떻게 정보랑, 개인정보 어떤 보안 문제랑 연결되어 있지 않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가 자기네가 어떤 법률적인 어떤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미리 만들어 둔 거죠. 아니에요. 굿카, 배드카는 뭐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콤보 박스에서 공룡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룡 선택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고 잠시 대기를 하시면
6개의 테이블, 10개 테이블, 20개의 테이블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다 합쳐줍니다. 물론 처음 이렇게 한 번만 만들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달부터는 뭐만 하면 된다? 새로 고친 버튼만 누르시면 되겠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다 6개의 테이블이 하나로 합쳐진 거. 자, 태웠으면 요것만 좀 바꿔볼게요. 자, 데이터의 타입이, 자, 마켓 데이터의 타입이 바꿀게요. 형식 변경 뭘로 바꿀 거니? 텍스트 타입으로 바꾸고, 자, 가지고 오겠습니다. 홈. 뭐 누를까요? 닫기 멜로디에. 이 중에서 가장 베이직한 게 뭐라고요? 닫기 로드 누르셔요. 자, 닫기 로드 누르시면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자, 거기에 6개의 테이블이 전부 다 합쳐진 거. 자, 병합된 데이터가 여기에 뿌려질 겁니다. 잠깐만 보셔요. 자, 데이터가 뿌려졌습니다. 자, 근데 뿌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파워 유저입니다. 파워 유저들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세팅해 놓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10년을 근무하셨어요. 10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하실 거예요. 자, 퇴직하실 때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 나의 후배한테 인수인계 하실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파일을 후배한테 인수인계 하기도 하겠지만 동료들과 같이 쉐어링 하시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파일은 나만 사용할 게 아니고 나의 동료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나의 동료들이 직관적으로 이 파일을 보자마자 어떤 건지 직관적으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여서 데이터 파일들을 잘 디자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자, 여기 시트 탭의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시트 탭의 이름을 all 데이터라고 제가 바꿔놓고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얘를 가지고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럴 거니까 맨 앞으로 얘를 옮기시는 거예요. 맨 앞에 옮겨놓고 그 다음 보셔요. 이런 것들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파워쿼리가 지금 현재 책 시장에 파워쿼리랑 관련된 책이요 거의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이제 노하우들이 담긴 책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셔요. 얘네들은 뭐예요? 여기 all 데이터, 우린 지금 이것만 필요하죠. 나머지 얘네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얘네들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삭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가만 보셔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파일을 디자인하실 때는 파일의 레코드의 개수가 많아봤자 몇백 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몇천 건, 몇만 건, 거의 100만 건이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게 되면 용량 사이즈가 큽니다.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지면 뭐 달라져요? 데이터의 로딩 속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어떤 파일이 더블클릭 했는데 시작되는데 한 5분, 10분 걸려요. 저장 한번 누르다 보면 화면이 하얗게 응답 없음으로 잡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데이터들을 다루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셔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 이 all 데이터만 필요하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필요 없는 건 아니야. 그렇죠? 내부적으로 계산만 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보셔요. 쿼리 표시창에다가 해당 테이블 선택하고 우클. 자, 이런 것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없어요. 다음으로 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너를 어디 메모리 상에서만 내가 널 계산하게 해줄게 해서 연결만 만들기가 핵심입니다. 연결만 만들고 확인 딱 누르시는 거예요. 확인 딱 누르면 보셔요. 해당 시트의 데이터가 없어지면서 얘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결 전용.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계산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전부 다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음으로 로드, 연결만 만들기, 확인. 자, 몇 번 할게요. 왜냐하면 좀 반복되긴 작업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하시려면 이거 전체를 보셔야 될 거니까. 그렇죠? 제가 6번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드, 입 꼭 다물고 보지 마시고요. 졸려요, 그러면. 화면 보실 때 다음으로 로드 배영자가 연결만 만들기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죠? 쭝얼 연결만 만들기 클릭 저기 입 속으로 오픈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잠도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의 어떻게 해요? 머리가 먼저 기억하기 전에 입술과 손가락이 먼저 기억을 해서 먼저 갑니다.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거든요. 쭝얼 하시면서 자, 연결만 만들기 확인 예스. 자, 얘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로드 쭝얼 하셔야죠. 연결만 만들기, 확인, 여전히 조용하셔요. 자, 다음으로 로드, 연결만 만들기, 쭝얼. 그렇죠. 확인 누르시고 보셔요. 그리고 시트 가보셔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셔요. 시트에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선생님, 요 데이터들은, 자, 여기 있는 시트, 자, 갑니다. 연결만 만들었으니까 요거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6개를, 자,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뭐 해도 된다? 삭제해도 된다. 삭제되고, 얘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얘만 남겨두시고, 나중에 뭘 한다? 새로 고침 누르시면 되십니다. 요거에 제가 실제 비교를 해보면, 아까 연결만 만들지 않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저장을 한 거랑 연결만 만들기로 바꿔서 데이터의 용량의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절반으로 줍니다. 훨씬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 자, 이렇게 뭘 했니? 자, 데이터 가공, 취합까지 끝났어. 자, 그럼 데이터 가공, 취합까지 끝나시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자, 요것을 가지고 데이터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시각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시각화를 하면 좋겠는데,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데이터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닫고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메모할 때 텍스트로 메모해 주시는 것보다 지금이야 그래 잘 되는 것 같처럼 느껴지죠. 이제 끝나고 30분 지나시고요. 커피 한 잔만 이제 드셔보셔요. 다 까먹습니다. 메모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자, 그러면 갑니다. 자,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왔니? 자, 그럼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자,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자, 지금까지 뭘 했니? 데이터 수집. 가공까지 끝나셨잖아요. 그렇죠? 수집 가공이 끝나시면 이제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분석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을 할게.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 가장 좋은 툴은 무엇입니까?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렇죠? 자, 피벗 테이블. 자, 그러면 로우 데이터 내 셀 포인터 갖다 대고 어디? 다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삽입. 피벗 테이블. 자, 특별히 뭐 바꾸실 거 없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표 데이터가 자, 요게 표 데이터가 디자인이 안 잡혀졌나 봐요. 추가 1. 자, 다시 범위 잡아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자, 범위 잡힌 상태에서 삽입. 잠깐만요. 마우스가 잘 안 보여요. 자, 피벗 테이블. 자, 삽입 피벗 테이블에서 자, 특별히 하실 거 없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여러분들이 익히 보셔서 알고 있는 왼쪽이 피벗 테이블, 우측이 작업창이죠. 자, 여기서 테이블, 피벗 테이블 3개 형태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도별, 브랜드별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도니까 이어라고 하는 필드를 행에다가 빠뜨리겠습니다. 자, 빠뜨리고 보셔요. 자, 이러한 것들. 어머나, 이제 이어라고 하는 필드에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연, 분기, 뭘로요? 이어로 나오죠. 이게 바로 뭡니까? 계층화입니다. 엑셀이요, 지가 알아서 피벗 테이블에서 날짜 타입의 데이터를 불러오면 연도별로,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계층화를 시켜줍니다. 굉장히 똑똑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연도만 필요해. 나머지 것들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워크시트 바깥으로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연도별로, 그쵸? 자, 연도별로, 브랜드별로 뭘 할 거니? 세일즈의 실적을 표현을 할 거야. 자, 준비가 이렇게 되셨죠? 자,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엑셀이라고 해갖고요. 굉장히 딱딱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엑셀도 항상 마무리는 디자인적인 요소로 마무리를 하셔야지. 자, 특히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나의 동료들과 쉐어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파일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독성이 높게 디자인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아쉽니? 여기 보시면 행 레이블이라고 해서 필드의 이름이 자동으로 얘로 잡혀요. 선생님, 얘 필드명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A4셀 선택을 하시고 수식 입력 줄에서 바꾸시는 거 아마추어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 피벗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바꾸실 건 거의 없어요. 피벗 테이블은 정말 메뉴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클릭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벗 테이블 내 셀 포인터 아무 데나 클릭하고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니? 리본 메뉴 디자인 탭에 항상 가셔요. 자, 디자인 탭에 가시면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내가 바꿔줄게. 이 중에서 어떨까요? 자, 동서양을 막론을 하고요. 개요 타입 아니면 테이블 타입을 제일 많이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요 타입이 마음에 듭니다. 자, 개요 타입을 하면 자, 바뀌어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셔요. 항상 가독성 높게. 어머나, 숫자 데이터네. 수치 데이터는 세 자리마다 컴마 표시가 자동으로 들어가야지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자, 근데 보셔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범위를 이렇게 숫자 데이터 범위를 잡고 오른쪽 버튼에 가서 미니바라고 합니다. 뭔 바?
뭐가 미니바네요? 이런 거 미니바, 그죠?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저런 단어를 구사할 수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전화로 여러분의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는 겁니다. 이따가 갈 때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한 분씩 저 앞에다 놓고 그거 뭐였었죠? 이름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자, 미니바에서 쉼표 스타일은 많이들 쓰시는데 쉼표 스타일을 쓰시게 되면 현재 보여지는 데이터에만 쉼표 스타일이 바뀌어요. 아니야, 앞으로도 피벗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더 들어오잖아.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전체 다 적용하실 때는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숫자 데이터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셀 클릭하고 우클 값필드 설정 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자 표시 형식 숫자 타입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만 이렇게 해두셔야지 나중에 자 훨씬 더 편해지십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잠시 대기를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주시는 거 보여지시죠? 그렇죠?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을 자 2개를 더 만들 겁니다. 자, 더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잠시만요. 얘가 또 왜? 네, 더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정석은요 해당 row 데이터에 가셔서 범위를 잡고 삽입 피벗 테이블 누르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트릭을 쓰시는 겁니다. 보다 빨리 자 처음 만들었던 피벗 테이블의 범위를 잡으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 2개가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만들어 놓고 자 두 번째 피벗 테이블을 레이아웃을 바꾸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피벗 테이블은 브랜드별로 실적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별이니까 자 작업창에서 어디 자 연도는 빼면 되겠죠. 연도 빼고 브랜드를 행 레이블 방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요. 맞죠? 자, 집어넣고 자 행을 좀 삭제를 할게요. 자, 마지막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할 건데 마켓별로 실적 데이터를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별이니까 어디 브랜드 빼고 연 빼고 자 마켓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무엇이 끝났니? 자 기억을 해두셔요. 엑셀은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현업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끝났잖아요. 룰루랄라 끝났어라고 이 파일을 자 동료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지금이야 배영자 지가 강의하기 편하려고 데이터의 건수가 몇 건이 안 되니까 피벗 테이블 요 정도만 나와도 대충 무슨 의미인지 기억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데이터 피벗 테이블로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몇백 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더라도 몇백 건 만들어진 데이터를 자 누군가에게 던졌다. 그거는 데이터 분석도 아닙니다. 해주고도 요거도 먹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것이 분석된 데이터가 어떻게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시각화를 해야지 그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사이트 그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자연스럽게 도출해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엑셀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엑셀에는 똑똑한 기능.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활용할 거냐면 피벗 차트,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슬라이서,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애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호칭을 몰라갖고요. 그냥 명보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명보님 삼겹살 좋아하셔요? 네. 그럼 삼겹살 드실 때 뭐랑 같이 드시면 삼겹살이 더 맛있어져요? 상추요. 상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참이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해찬들 쌈장이 그렇게 삼겹살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엑셀에도요. 궁합이 맞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요. VLOOKUP 함수를 쓸 때는 무슨 함수? 자, if, error 함수와 column이란 요 세 개의 함수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거든요. 궁합이 맞는 기능, 궁합이 맞는 함수끼를 하게 되면 엑셀의 그 파일들이 굉장히 자동화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적으셔요.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피벗 테이블과 궁합이 맞는 자, 애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피벗 차트? 슬라이서. 매니저님, 저분 완전히 우등생이에요. 찐 우등생입니다. 자, 기억을 해두세요. 피벗 테이블과 궁합이 맞는 애들이 피벗 차트와 슬라이서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지 현업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나 보셔요. 자,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내에 셀 포인터를 위치를 하고요. 자, 어디 리본 메뉴에 올라가십니다. 자, 리본 메뉴에 올라가시면 자, 분석 탭이 있고요. 분석 탭에 가시면 오른쪽에서부터 세 번째 피벗 차트 클릭 땅.
자, 얘는 지금 연도별,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트니까 시계열 차트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자, 시계열 차트는 보통 꺾은 선형 차트를 씁니다. 자, 꺾은 선형 차트의 첫 번째 타입이나 네 번째 타입을 많이 쓰거든요. 자, 네 번째 타입 선택을 해볼게요. 확인 땅 하시게 되면, 자,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확인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셔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는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서 제가 필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피벗 테이블에서 모두 선택 해제를 하고요. 테슬라만 보여줬어요. 자, 테슬라만 체크를 하시고 확인 딱 누르면 피벗 차트도 이렇게 반영되는 거 보여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는 어떻게 서로 동기화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좋은 거더라. 그런데 보셔요.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쉽냐면 항상 우리는 나의 시각으로 자, 엑셀 파일을 마무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이 파일을 같이 쉐어링할 나의 동료의 시각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피벗 차트는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이런 버튼 있죠? 이런 버튼. 이런 것들을 필드 단추라고 하는데요. 필드 단추가 시각적으로는 가독성을 조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필드 단추를 해제를 해주셔요. 어디서 해제를 하니? 자, 올라갑니다. 피벗 차트 도구 분석 탭에 가시면 오른쪽 끝에 필드 단추라고 있습니다. 내림 버튼 눌러갖고요. 모두 숨기기를 해주셔요. 자, 그럼 필드 단추가 안 보여지죠. 그렇죠? 필드 단추가 안 보여지고요. 나머지 조금 시각적으로 조금 자 불편한 것들 좀 해제를 할게요. 자, Y축의 값도 지우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됩니다. 자, 딜리트 키로 자 지우시고요. 가로 눈금선도 시각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이런 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모든 것들을 해제를 했더니 차트 이렇게 드리면 윗분들 싫어하시죠. 차트는 항상 어떻게 레이블 값을 표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차트 선 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 맞습니까? 자, 다 레이블 추가할게요. 혼다, 현대, 테슬라 전부 다 레이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추가를 했는데 레이블들이 보셔요. 숫자 데이터들이 원 단위로 표현이 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기가 대단히 불편해요. 그렇죠? 따라서 저런 것들은 보통 단위를 어디 1000 단위에서 절사를 한다거나 100만 단위에서 절사를 한다거나 뭐 억 단위에서 절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레이블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자, 서식 탭에 가셔서, 자, 서식 탭에 가셔서 우측에 보시면, 자, 우측에 보시면 레이블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 레이블의 위치를 일단 위쪽으로 좀 세팅을 할게요. 세팅을 하고 그 밑에 보십니다. 자,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자, 표시 형식에 가셔서, 자, 표시 형식 해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자 표시 형식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내 맘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거야.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서식 코드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1000단위 구분 기호로 자 1000단위에서 절사를 하시려면 샵 컴마를 하시면 돼요. 100만 단위에서 할 때면 컴마를 한 번 더 붙이면 되시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는 샵 컴마 저 학대에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되셨습니까? 이 상태에서 반드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아래쪽으로 좀 배치를 하겠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얘도 사용자 지정 쭝얼 하시면서 샵 컴마 추가 한 번 더 마지막 테슬라까지. 자, 테슬라 레이블 서식 얘도 위쪽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범주 니 멋대로 하세요. 커스터마이징. 자, 서식 코드 샵 컴마 추가하시면 되셨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거도 만들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혼다. 자, 자동차 브랜드별로 그쵸? 세일즈 실적이니까 갑니다. 피벗 테이블 분석 피벗 차트에 가셔서 얘는 브랜드별이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거요? 파이 차트가 좋습니다. 자, 파이 차트에 가는데 파이 차트에 가시면 이 파이 차트와 도넛형 차트가 있습니다. 자, 있는데 시각적으로는요. 가독성이 높은 것은 파이 차트보다 도넛형 차트가 훨씬 더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여러분들 그 파이 차트보다는 도넛형 차트를 추천드립니다. 자, 도넛형 차트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적으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거 빼겠습니다. 피벗 차트 도구 분석 탭에 가셔서 누구 빼요? 말씀해 보셔요. 필드 단추 모두 숨기기 맞죠?
자, 그 다음에 제목도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 요 범례도 선택하시고 딜리트. 자, 얘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도넛 너무 날씬해요. 조금 살짝 살을 좀 찌워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잘 모르시면 무슨 서식이 대장 메뉴예요. 대장 메뉴에 들어가면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계열 서식 탭에 들어가셔갖고요. 자, 설계하셔서 도넛 구멍 크기 보이시죠? 자, 도넛 구멍의 크기를 제가 조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것을 제가 한 50%로 바꿔볼게요. 조금 더 살이 찌워졌죠, 그렇죠? 조금 더 보기가 낫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블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레이블이 들어온 거 보여지시죠? 근데 너무 조그매요. 자, 레이블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자,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셔서 얘를 어떻게 백분율로 표현을 하고요. 항목의 이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사이즈가 조금 작죠. 자,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아니고 글꼴 탭에 가셔갖고요. 자, 글꼴의 사이즈 조금 키우겠습니다. 10포인트로 갈까요? 10포인트 하고 조금 더 키울게요. 자, 글꼴 탭에 가셔서 글꼴의 색상을 흰색. 자, 그리고 자, 볼드체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버튼. 맞습니까? 자, 이렇게 만드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자, 갑니다. 세 번째 테이블 선택을 하시고 중얼중얼 해주셔요. 바로 갑니다. 분석. 어디? 피벗 차트. 자, 그 다음에 얘도 원형, 파이. 왜 파이를 선택한다고 했죠? 가독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죠? 항상 가독성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필드 단추 뺄게요. 분석 탭에 가셔서 필드 단추 모두 숨기기. 자, 헤더 지우고, 범례 지우고. 자, 요거 오른쪽 버튼 계열 서식에 가셔서 자, 도넛 구멍의 크기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데이터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 레이블, 자, 레이블 서식에 가셔서 레이블의 서식을 항상 백분율과 항목의 이름으로 나오게끔 세팅을 해 주시고요.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글꼴 탭에 가셔서 자, 볼드체 10포인트 조금 더 키워도 됐었을 것 같은데 자, 10포인트 한 번 더. 네, 가셔서 자, 흰색 굵게 했죠. 확인 버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 피벗 차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피벗 차트로 만들어졌는데 뭐가 지금 이제 없냐면 아까 제가 피벗 테이블과 궁합이 맞는 개체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뭐뭐 있었죠? 피벗 차트 또 슬라이스. 어머나, 지금 다 말씀하시네. 자, 슬라이스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슬라이서가 뭔데? 자, 갑니다. 슬라이서 지금 피벗 테이블이 자, 3개가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아무 테이블이나 선택을 하시고 올라갑니다. 리본 메뉴,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탭에 가시면 중간에 있어요. 슬라이서라는 게 있습니다. 2010 버전에 새로 추가가 됐는데 이거 쓰시는 분들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쓰세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자, 슬라이서 삽입 클릭 땅 하셔서 어떠한 슬라이서를 삽입해 줄 거냐가 묻고 있습니다. 필드들이 보이죠? 자, 필드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나는 뭐가 필요해? 마켓 필요해? 브랜드 필요해? 자, 그 다음에 연도가 필요해. 자, 필요한 거 3개를 꺼냈습니다. 3개 꺼내고 확인 땅 누르시면 이렇게 자, 슬라이서가 보여집니다. 선생님, 슬라이서가 어떠한 역할을 해요? 필터링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조금 이따 결과물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그런데 보셔요. 자, 프렌드 자,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자, 데이터 시각화니까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비주얼리제이션 해갖고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가독성을 항상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이 슬라이서 보시면 혼다, 현대, 테슬라라고 되어 있어서 앞쪽에 위쪽에 머릿말 브랜드라고 표현 안 해도요. 이미 얘는 자동차의 브랜드라는 걸 알고 있어. 따라서 이런 것들은 머리글은 뭐다? 자,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따라서 얘를 빼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선택하고 우클 맨 밑에 MS가요. 굉장히 통찰력 있게 메뉴를 만들어놨습니다. 돌아가셔서 어떤 메뉴를 클릭할지 잘 모를 때는 우클 버튼 눌러서 무슨 서식 메뉴 아니면 어디 거의 90% 이상 맨 밑에 메뉴가 대장 메뉴. 잘 모를 땐 대장 메뉴 누르시면 되세요. 자, 대장 메뉴에 가셔서 슬라이서 설정, 대화 상자에서 어디 머리글 표시 언체크 하시면 됩니다. 언체크 확인 딱. 자, 되셨죠? 자, 그럼 일단 요 배치.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쭈얼쭈얼 해보셔요. 오른쪽 버튼 어디? 슬라이서 설정 뭐? 머리글 표시 언체크. 한 번 더. 얘도 어디? 슬라이스 설정
머리글 표시 언체크, 확인 버튼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자 보셔요. 자, 지금 피벗 테이블로 분석을 해놨어. 여기다가 배치를 하게 되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잘 만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 제가 필드 시트 이름 바꿀게요. 피벗. 항상 시트의 이름도 그냥 막 시트 1, 시트 2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성의 없어 보입니다. 자, 시트 이름도 바꾸고요. 자,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트의 이름은 보통 대시보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BOARD죠. 대시보드라고 해서 맨 앞으로 당겨 놓고요. 자, 요 피벗 시트에 가셔서 자, 얘를 갖다가 배치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자, 쉬프트 키로 당당. 자, 요거 3개. 자, 컨트롤 X. 자, 그 다음에 대시보드 시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고, 자, 하늘에 잘 들어오도록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할 때 잘 보셔요. 자, 일단 얘를 위쪽에다가 배치를 하실 때, 자, 배치를 하실 때 Alt 키를 누르고 배치를 드래그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셀 단위로 얘가 배치가 돼서 잡히기가 쉽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그런 셀 단위로 자, 조금 더 키우고요. 자, 여기도 조금 더 키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어디다가 여기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다가 자, 2005년 혼다 자, 연도 슬라이서를 자,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죠. 배치를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다 보시면 선생님 이런 슬라이서를 어디다가 배치하면 좋아요. 동서양을 막론을 하고 그 시각의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배치가 됩니다. 슬라이서를 가장 왼쪽 또는 상단에 배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서를 자, 왼쪽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혼다도 자, 자동차의 브랜드도 여러분들은 하실 때 Alt 키 누르고 하셔요. 그래야지 이쁘게 짝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마켓도 이렇게 배치를 해두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Alt 키 누르고 배치. 자, 요거를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Alt 키 누르고. 되셨죠? 그렇게 하시고 잠시만요. 이 상태에서 자, 정신이 없습니다. 항상 피벗을 만드시고 나시고 나는 보기 탭에 가셔서 눈금선 언체크해줘서 훨씬 더 깔끔하게 보여지게끔.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마무리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항상 유니크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뭔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스킬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갑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여기 테마를 바꾸실 수도 있는데 이 테마를 바꾸면 글꼴까지 바뀌어서 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테마는 건들지 않고요. 기본 디폴트 값인 오피스로 내버려 두고요. 어디 색 탭에 가셔서 여기 같으면 색깔 바뀌는 거 보여지시죠? 그렇죠? 이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맞습니까? 되셨죠? 좋아요. 자, 그런데 보셔요. 이제 마지막 정말 마무리. 자, 보십니다. 자, 제가 여기서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슬라이서 2005년을 클릭하겠습니다. 어디가 바뀌는지 보셔요. 자, 2005년을 클릭을 했더니 어디가 바뀌어요? 맨 위에 차트에만 바뀌는 거 보여지세요? 내가 이것의 엑셀의 기능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슬라이서는 단어도 모르지만 여기서 내가 뭔가를 클릭한다라는 동작은 어떻게 다른 개체에도 필터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차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 슬라이서를 클릭했더니 얘한테만 적용이 돼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개체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 다시 갑니다. 아까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서 누구랑 궁합이 맞는다고요? 피벗 테이블은? 피벗 차트, 슬라이서랑 궁합이 맞는데 특히 피벗 차트는 누구에 종속되어 있다? 피벗 테이블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슬라이서 만들 때 여기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슬라이서를 클릭했기 때문에 슬라이서가 여기에만 종속이 되고 여기에만 필터링이 돼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는 어떻게 클릭이 안 돼서 이게 교차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갑니다. 맨 마지막 마무리. 슬라이서 클릭하고 우클 여기에 보시면 무슨 연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쓰실 수 있는 부분
상위 0.01% 쓰시는 분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똑똑하는데. 자, 보고서 연결을 클릭해서 화면 확대해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디 첫 번째 테이블에만 적용식이 자료 세팅이 되죠. 그렇죠? 이걸 어디다가 자, 두 번째, 세 번째 테이블에도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체크, 체크, 확인, 딱. 자, 두 번째 슬라이스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디 보고서 연결. 어디 클릭해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테이블에도 클릭, 그리고 맨 마지막 슬라이서에서도 보고서 연결, 피벗 테이블 확인. 되셨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자, 전체에서 캐나다 선택 한번 해볼게요. 캐나다 마켓을 선택을 하게 되면 바뀌는 거 보이셔요? US. 같이 선택을 하실 때는 컨트롤이나 쉬프트 키 누르시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셔서 자, 보고서를 만드실 때 맨 마지막 마무리는 보고서 연결로 교차 필터링이 되게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시간 수업이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보시면 무엇을 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글씨 시작.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시각화. 우리 어제 1시간 동안 어떻게 했었냐면 파워 쿼리를 활용을 해서 웹 크롤링,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웹 크롤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언피벗 같은 고급 스킬, 자, 가공을 했습니다. 무엇을 활용을 해서? 파워 쿼리를 활용을 해서. 자, 그 다음 보셔요. 자, 우리는 피벗 테이블로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자,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어디? 자, 피벗 차트와 슬라이서를 활용하셔서 시각화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셔요. 엑셀은 분석과 시각화가 작업이 나누어졌죠. 작업이 나누어졌어. 그래도 좀 엑셀 좀 하시는, 자, 한다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능을 아니까 그냥 클릭해서 빨리 해서 움직였지만 실제 현업의 많은 분들은 이런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석하고 시각화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유저들이 나름대로 MS사에다가 어떤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MS사에서 캐치를 하다가 안 되겠어. 엑셀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로서 얘를 자리매김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나온 게 뭡니까? 파워 BI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분간 쉬고 파워 BI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엑셀에서는 분석과 시각화가 따로 작업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만 BI에서는 어떻게 클릭 한 방으로 분석과 시각화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에 큰 그림을 그리시고요.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자, 요거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혹시 찾아내실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좌측에 보여지시는 테이블 보이십니까? 요 테이블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봐오셨던 엑셀 업무하면서 봐오셨던 테이블과 뭐가 다를까요? 일단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좌측에 있는 테이블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데이터 범위랑 뭐가 다를까요?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색깔을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셔요.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자, 보셔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만들었냐면 피벗 테이블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 안 써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다 써보셨죠? 네, 한 분 빼고. 저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자, 보셔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요거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 데이터 분석 나 항상 하고 있거든. 근데 여러분 보셔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 로우 데이터 와보겠습니다. 자, 로우 데이터에 와서, 자, 보셔요. 로우 데이터에 와서 맨 마지막에 가면 지금 맨 마지막 행이 745행이죠. 그렇죠? 745행에 데이터가 더 들어왔어요. 지금이 10월 달이에요. 내년 이제 그 다음 달 10월 말이 11월 말이 되면 여기에 데이터가 더 들어오겠죠. 그렇죠? 잠시만요. 마우스가 움직임이 네, 마우스가 안 움직이고 네, 여기 보셔요. 그냥 구두로 할게요. 여기 이제 745행 밑으로 데이터가 더 들어왔어요. 데이터가 더 들어오거나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그걸 상상하시면서 데이터가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들었어. 데이터가 더 늘어나거나 더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업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피벗 시트에 오셔서 해당 피벗 테이블에서 뭘 누르셔야 되냐면 뭐 누르셔야 되죠? 아니요, 새로 고침 아니죠. 이게 저의 이렇게 함정 수사에 빠지시면 안 되겠죠. 제가 새로 고침 버튼 누르니까 새로 고침은 여러분 보셔요. 피벗 데이터에서 값이
달라졌을 때, 값이 수정이 됐을 때 어디 피벗 시트에서 오셔갖고요, 세로 고침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데이터가 더 추가가 됐다고요. 더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피벗 데이터에, 자, 피벗에 있는 이 분석 결과물이 수치 데이터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갑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탭에 가셔갖고요, 뭐 바꾸셔야 돼요? 데이터 원본 변경 눌러서 다시 범위 잡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하셨는데 보셔요. 얘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 테이블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엑셀에서 무슨 개체? 표개체라고 합니다. 표개체. 표개체 이제 반드시 기쁘고 쓰셔야 됩니다. 왜? 데이터를 얘네들이 엑셀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엑셀을 계속해서 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진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 표개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삽입에 들어가시면 표개체에 있습니다. 이 표개체가 어떻게? 파워쿼리랑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삼겹살과 상추가 궁합이 맞듯이 파워쿼리랑 누가? 표개체가 워낙에 궁합이 잘 맞더라. 그래서 이 개체를 표개체로 바꿔두면요. 어디? 데이터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피벗 테이블에 오셔서 뭐 할 필요 없다? 데이터 원본 변경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가 알아서 범위 잡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표개체 그렇게 기억을 꼭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자, 뭐가 있었을까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하셨던 거 염두에 두시면서 파워쿼리. 자,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아까 우리 굿카, 배드카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 세일즈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 처음에 파워쿼리로 한번 데이터 수집을 하고 가공을 하셨죠. 그쵸?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하면 된다? 세로 고치면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엑셀에서 데이터를 자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할 때 일단 가장 먼저 분석부터 하겠죠. 그렇죠? 엑셀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자 무엇을 쓴다? 피벗 테이블을 썼었습니다. 그렇죠? 자,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한눈에 잘 들어오도록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개체들을 더 추가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오늘 하신 거 외에도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피벗 테이블과 가장 궁합이 제일 맞는 개체 몇 가지? 두 가지. 뭐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냥 차트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차트는 일반 차트를 말하는 거고요. 피벗 차트와 뭐가 있었다? 슬라이서가 있었다. 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슬라이서만까지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슬라이서를 만드신 다음에 항상 어떻게 교차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야 됐더라? 여기서 어디 있어요? 여기서 뭐 해서 된다? 보고서 연결 누르셔서 내가 교차 필터링을 할 데이터의 개체랑 연결시키셔야 되는 거 잊어버리지 마셔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자, 엑셀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 시각화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니? 자,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파워 BI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파워 BI 데스크탑. 자, 무료 버전이니까 설치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무료 버전 치고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저는 이 BI 툴 파워 BI 말고 태블러도 쓸 수 있거든요. 태블러도 쓸 수 있는데 속도 차이는 있어요. 그래갖고 태블러가 조금 더 처리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파워 BI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BI로 가셔갖고요. 데이터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여러분들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엑셀과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자, 데이터 가져오기 가서 우리는 지금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야. 그런데 여기를 더 보죠. 야, 엑셀에서도 저기 분석 시각화를 할 거면 굳이 파워 BI를 쓸 이유가 있을까? 쓸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세히 눌러볼게요. 데이터를 가져올게 자세히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는 엑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엑셀 파일, XLSX 파일, 그 다음에 무슨 파일? CSV 파일, 그렇죠? 이런 종류로 엑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가지고 오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YBM 서버에 있는 전 세계 교육과 관련된 세일즈 데이터를 그 DB에서 한 번에 불러올 수 없을까요? 한 번에 실시간으로 불러올 수 없을까요? 엑셀에서는 안 돼요. 하지만 파워 BI에서는 나중에 들어가셔서 보세요. 여기 스크롤링 해보시면 웬만한 전 세계에 존재하는 DB에 있는 데이터는 거의 90% 이상 다 실시간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BI를 쓰시는 거예요.
그쵸? 엑셀에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아까 어디서 우리가 파워 쿼리로 가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엑셀 가지고 올 거야. 연결 땅. 하고 잠시 기다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 라고 해서 엑셀 데이터만 보여주겠죠. 자, 우리가 아까 가공했던 신차 판매 실적 가공 완료.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자, 열기 땅 누르시고 잠시 대기를 하면 자, 얘가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요런 데서 좀 차이가 나요. 요런 데서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파워 BI는 요런 데서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지고 보면 야, 네가 지금 가지고 오고 싶은 게 신차 판매 실적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잖아. 근데 거기서 보여지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죠? 선생님, 여기 올 데이터 1도 있고요. 여기 올 데이터 2도 있는데 다른 점은 뭐예요? 클릭해 보시면 우측에 프리뷰 창에서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얘도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뭘 보시냐면 항상 여러분들 아이콘 보시는 습관.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윈도우즈 95 체제부터 GUI 방식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바뀌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이콘에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겨놨어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랗게 생긴 이런 아이콘은 어떻게? 시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거기에다가 여기 파란색 헤더 보이시죠? 그쵸? 요거는 무슨 개체? 표개체. 그럼 질문 드릴게요. 아까 파워 쿼리랑 궁합이 잘 맞는 개체가 무슨 개체라고요? 표개체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왜 선생님 파워 쿼리랑 표개체가 궁합이 잘 맞습니까? 자, 가져갈 때 어떤 의미냐면 보셔요. 제가 바깥을 나갈 거예요. 바깥 나갈 때 여자이다 보니까 가지고 가야 될 제품들이 저기 많겠죠. 화장품 파우치도 가져가야지, 얘도 가져가야지, 얘도 가져가는데 얘는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면 손에다 다 들고 가요. 이리저리 다 싸들고 가. 그런데 표개체로 가져가신다라면 이 표개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들고 갈 때 어디다가 전부 다 여기다가 싸서 들고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표개체. 그래서 파워 쿼리에서 표개체를 선택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다? 어떤 물건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우리는 뭘로 표개체를 선택하는 습관, 파워 유저다운 습관, 훨씬 더 데이터를 처리 속도를 효율적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디 우측에 보시면 로드가 있고요, 데이터 변환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 아까 파워 쿼리에서도 보셨던 화면인데, 나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로드 누릴까요? 데이터 변환 누릴까요? 로드. 나 여기서 좀 편집해서 가지고 오고 싶어요. 데이터 변환. 맞습니까? 파워 쿼리, 파워 BI 똑같은 자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단 그냥 바로 이번에 로드로 불러볼게요. 자, 로드 선택을 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가지고 와줘요. 자, 가지고 와지는데 잠깐 기다려 볼게요. 요런 데서 처리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가지고 와졌어요. 뭘 보고 하시냐면 우측에 보셔요. 필드라고 해서 지금 데이터가 가져온 거 보여지시죠? 그쵸? 요걸 보시고 항상 어디를 보는 습관? 아이콘을 보시는 습관, 바람직한 습관. 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겨먹은 개체 다른 분을 입 다물어 주시고. 표개체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연결돼서 들으셔야 돼요. 표개체는 누구랑 궁합이 잘 맞다? 파워 쿼리랑 궁합이 잘 맞고, 파워 BI는 파워 쿼리를 기반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 처리 속도가 빠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다른 분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은 이 이어라고 하는 데이터가 데이터의 타입이 무슨 타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날짜 타입이다. 날짜 타입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년, 월, 분기별로 자동으로 계층화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시그마 보이시죠? 요 시그마는 뭐냐면 데이터의 타입이 엑셀에서는 숫자, 문자, 텍스트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요 시그마가 붙는 거는요. 어떻게 파워 쿼리가 자동으로 숫자 데이터는 자동으로 시그마가 붙습니다. 선생님 시그마가 붙으면 왜요? 자동으로 쟤는 뭐가 가능하다?
사치 연산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세일즈에 시그마가 아이콘이 없어. 그럼 얘가 지금 뭐다? 텍스트 타입이구나.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같은 거 못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되구나. 그런 것들이 여기서 쭉 어떻게 해요? 유추가 되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얘를 바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마켓을 바꿔야 돼요. 마켓의 데이터를 왜 바꾸는데 자, 좌측에 보셔요. 자, 좌측에 보시면 자, 잠깐만요. 네. 듀얼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마우스의 제어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 되고 있는 동안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단어 입에 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 보시면 파워 BI 이제 UI는 엑셀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리본 메뉴.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하얀색 보이시죠? 그쵸? 요거를 캔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캔버스. 야, 그거 여기 캔버스에다 갖다가 떨어뜨려놔. 이렇게 표현 쓰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측 파워 BI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핵심은 시각화이기 때문에 시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체들은 전부 다 어디? 우리 오른손잡이, 그쵸? 오른손잡이들은 어디? 오른쪽에 많은 개체,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시각화 개체가 있더라. 시각화 개체. 자, 그 다음에 어디? 캔버스. 이런 단어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아이콘이 3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아이콘을 뭐라고 하냐면 보고서 탭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을 데이터 탭,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것을 관계 탭이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 관계는 크게 쓸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고서. 네.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보고서 탭에서는 전혀 보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두 번째 탭에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어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자, 보이십니까? 현재 이 파워 BI가 아까 데이터 연결된 게 지금 어디?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있다는 거 지금 느껴지시죠? 그렇죠? 자, 백그라운드에서 느껴져 있는데 자, 조금씩 데이터의 타입을 한번 볼게요. 자, 헤더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가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이어 탭 선택을 하고요. 자, 자, 필드 선택을 하고 저기 좌측에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형식, 날짜 타입 마음에 들어. 그런데 날짜 타입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다시 올라갑니다. 우측에 보시면 자, 서식이라고 있죠. 서식에 내림 버튼 눌러보시면 얘가 지금 요일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어. 자, 따라서 나는 년, 월, 일만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첫 번째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방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보여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도 확인할게요. 자, 이런 것도 아이콘이 아까 파워쿼리처럼 해당 필드 앞쪽에 아이콘이 1, 2, 3 그런 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도 계속 뭐합니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워비아이가.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아이콘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필드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정수 타입. 마음에 들어. 그런데 세 자리마다 콤마가 됐으면 좋겠어. 쉼표 스타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서도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되는 거 보여지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브랜드. 텍스트 타입 마음에 듭니다. 이제 맨 마지막 이런 것들이 엑셀에서는 불가능하죠. 자, 마켓이라고 해서 얘는 지금 뭡니까? 미국 시장, 캐나다 시장이죠. 그렇죠? 미국 시장, 캐나다 시장인데 데이터 타입이 뭡니까? 텍스트 타입이에요. 그렇죠? 텍스트로밖에 안 보여.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야? 데이터 시각화. 자, YBM 전 세계적으로 세일즈의 어떤 판매 실적을 볼 때 가장 시각화하기 좋은 게 뭐다? 지도에다가 매핑하는 게 가장 하는 잘 들어보죠. 그렇죠? 자, 지도에다가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무슨 데이터? 지리 데이터로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엑셀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얘는 한 방에 끝장이 나요. 자, 선택을 하시고요. 어디? 데이터 형식에서는 텍스트가 있고 여기는 지리 데이터가 없어요. 자,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범주에 보이시죠? 데이터 범주에 내림 버튼 누르면 그 지도의 데이터들 중에서 너는 지금 이게 시도니 뭐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뭘까요? US, 캐나디아니까 국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국가 선택을 하고 자, 잠시 우측을 보시면 자, 마켓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앞에 뭐가 붙습니까?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이 뜨는 게 보여지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리 데이터로 박혔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지도에다가 매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 자, 데이터 탭에서 자, 백그라운드에 있는 데이터의 타입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공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보고서 탭에 오셔서 여기 캔버스에다가 데이터를 자, 시각화 개체를 빠뜨리
빠뜨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두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죠? 자, 두 가지만 하시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지도에다가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시각화 개체 너무 똑똑해요. 자, 정말 이런 거에 네, 여기 보시면 맵이라고 보여지시죠? 그렇죠? 자, 제가 맵을 클릭할게요. 맵을 클릭하고 딱 하시게 되면 자, 뭐가 딱 여기 캔버스에 딱 뜨는 거 보여지시죠? 그렇죠? 여기다가 뭘 하시냐면 어떻게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빠뜨리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어떻게 빠뜨리냐면 자, 보셔요. 제가 좀 화면을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다가 어디 마켓이라고 하는 국가 데이터를 어디다가 위치에다가 빠뜨려 보겠습니다. 좀 전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켓 필드를 위치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 했더니 하고 잠시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럼 얘가 그 US와 캐나다를 인지를 해갖고요. 화면 확대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여지시는 거 보이시죠? 미국과 캐나다의 데이터를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 파일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시각적으로 보자마자 우리 YBM 교육 세일즈 데이터가 미국 시장이 더 크다, 캐나다 시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 직관적으로 미국 시장이 더 커. 이런 것들을 알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 자, 갑니다. 그럴 때는 어디 보시면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세일즈 데이터에 그것을 갖고 있죠. 그렇죠? 세일즈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크기라고 있어요. 크기라고 하는 박스에다가 세일즈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잠시 기다려 보시면 자, 동그라미 모양이 커지는 거 보여지시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어떻게 요것만 보셔도요. 자, 엑셀은 데이터의 분석과 시각화가 나뉘어져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그냥 시각화 개체에다가 데이터를 그냥 빠뜨리기만 하게 되면 분석과 시각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엑셀에서 했었던 거, 엑셀에서 했던 것처럼 연도별, 브랜드별 실적 데이터를 자, 시각화 개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연도별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이따가 빈 공간을 클릭하셔야 돼요. 캔버스 빈 공간 클릭하시고 시계열 차트, 꺾은 선형 차트 클릭. 여기 들어온 거 보여지시죠? 자, 여기다 개체가 들어왔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감 잡으실 거예요. 어디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박스 보이시죠?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만 하시면 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연도별이니까 연도 필드 필드를 어디다가 이어 필드를 어디다가 축에다가 빠뜨리겠습니다. 자, 축에다가 빠뜨리시고 잠시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날짜 타입은 제가 항상 그랬죠. 엑셀도 그렇고요. 자, 파워 BI도 그렇고요. 연, 분기, 월, 일별로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연도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X 해서 자, 연도를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브랜드별로 자, 세일즈, 일단 세일즈라고 하는 필드를 어디다가 값에다가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세일즈 값에다가 빠뜨려요. 우리 여기다가 뭐 합계, 평균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이 기본값으로 얘네들이 합계로 계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법내, 자, 법내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브랜드별로. 자, 브랜드별로 범내에다가 딱 집어넣게 되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보여지시죠? 그렇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 엑셀에서 무슨 차트를 했었냐면 도넛형 차트 했었죠? 그렇죠? 자, 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넛형 넣어볼게요. 자, 도넛형 클릭. 자, 도넛형에다가 뭐 했었죠? 아까 우리 브랜드별로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세일즈 값을 자, 여기다가 갖다가 배치를 했어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여지시죠? 근데 보셔요. 이렇게 개체를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아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엑셀에서는 슬라이서라는 개체를 클릭을 하고 그 슬라이서가 어떻게 모든 개체의 교차 필터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보고서 연결이라고 하는 동작을 해줬었어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나 보셔요. 자, 얘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자, 만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지금 누구냐면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바꾸시면 보기가 좋을 텐데요. 혼다입니다. 제가 혼다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혼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뀌어지는 거 보이셔요? 그렇죠?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차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에서 캐나다 시장 클릭 한번 해볼게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자, 모든 데이터 보여지는 거고요. 자, 캐나다 시장을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캐나다 시장을 클릭을 하면 캐나다 시장에 맞는 데이터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 보여지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요. 여러분들 파워 BI에서는 분석과 시각화가 어떻게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더라. 되셨습니까? 근데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파워 BI 교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 보셔요. 여러분들이 파워 BI를 쓰시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자동으로 처리 속도 빠르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의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건 나만 마음에 들면 뭐합니까? 그쵸? 나의 동료들과 윗상사들한테다가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보고를 할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고를 하시려면 제가 차장님한테다가 이 보고서를 전달해서 차장님도 제가 지금 클릭했던 상태로 이러한 것들이 교차 필터링이 하느냐 보면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바로바로 도출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차장님에게도 파워 BI 데스크탑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차장님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시다 보면 야 내가 파워 BI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를 할 줄은 모르거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보고를 할 거야. 보고를 하는데 그분이 이 보고 받는 분이 파워 BI 데스크탑 버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이사님 파워 BI 데스크탑 설치하세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다? 2가지다. 첫 번째 갑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 파일에 가셔요. 파일에 내보내기가 있어요. 파일을 내보내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뭐밖에 없어요? PDF로 내보내기. 이거를 뭐 다이나믹한 PDF는 뭐예요? 전지된 이미지 형태로 그쵸? 볼 수 있는 거 그쵸? 그 PDF로 내보내시면 위에 계시는 이사님들이 이것을 클릭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결과만 봐요. 그럼 참 답답하죠. 그쵸? 이걸 내가 했던 목적은 이 시장을 클릭하게 되면 이 분석 보고서가 바로바로 바뀌면서 어떻게 한눈에 인사이트를 바로바로 도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번째 방법 갑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보시면 게시라고 있습니다. 웹에다가 게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작업이 끝났어. 내가 이사님한테 보낼 거야. 근데 이사님은 현재 파워 BI 데스크탑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 내보내기 하려고 했더니 이사님도 그거면 싫대. 이미지로 보는 거 싫대. 자, 그럼 어떻게? 자, 그분도 같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게시를 누르게 되면 나의 이 보고서가 어디로 가냐면요. 나의 이 보고서가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열어놨군요. 여기에 뭐냐면 파워 BI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 BI 서비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파워 BI 서비스는 파워 BI 데스크탑 버전, 그러니까 무료 버전을 설치하신 분들한테는 파워 BI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은 MS 대단한 훌륭한 자원봉사자 같죠? 결국은 이런 데서 보면 장사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파워 BI 서비스 어떻게 해요? 유료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워 BI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업 이메일이 있으시죠? 그쵸? 나중에 꼭 한번 해보셔요. 기업 이메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왜 무료로 쓸 수 있을까요? 잔재 고객이잖아. 쓸 수가 있어요. 거기 가셔서 보셔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두 개가 있어요. 요거 두 개. 구독과 공유가 있어요. 구독과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는, 그러니까 보셔요. 서비스 설치, 파워 BI 데스크탑 서비스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저도 가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님과 제가 어떻게 서로 협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제 나의 그 동료의 이메일을 집어넣게 되면 이분과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셔요. 구독이라고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가 너무 이제 전사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거야. 하늘이 잘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돼. 사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보기를 누르면 그럼 여기다가 여기 이메일 아이콘 있죠. 요 구독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그 이메일을 내가 집어넣으면 그 이메일을 제가 해봤거든요. 새벽에 봤더니 저는 새벽 1시 24분만 되면 MS 파워 BI에서 이 제가 이 보고서 했던 게 업데이트가 돼서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하여튼 구독과 공유를 사용하시게 되면 파워 BI 데스크탑, 파워 BI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과 이제 쉐어링, 그 다음에 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야. 근데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여기 보셔요. 파일, 웹에 게시. 그러면 여기서 인베드 태그라는 게 생겨요. 제가 복사해 볼게요.
자, 복사를 하고요. 자, 보셔요. 제가 새로운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새로운 제 URL을 열어서 여기다가 URL을 제가 붙여 넣었어요. 그 인베드 태그를 붙여놓고 엔터 땅 하고 잠시 기다려 볼게요. 그러니까 요 URL을 파워 BI 데스크탑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려지겠죠. 자, 보셔요. 제가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 보여지셔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요. 얘는 웹에서 공유가 되고 있죠. 회사의 어떤 중요, 요 링크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개인 정보라든가 회사의 어떤 중요한 기밀사항 그런 것들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나중에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인베드 태그 관리하는 데 가서 삭제를 해도 그러면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자, 디테일한 거는 볼 수는 없었지만 파워 BI를 가지고 파워 BI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파워 BI는 엑셀은 분석과 시각화가 나뉘어져서 작업을 했었어야 됐고 설정해야 되는 메뉴들이 많았습니다만 파워 BI의 가장 좋은 점 첫 번째,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JSON 파일이란 것도 다 가지고 올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과 시각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더라. 맞죠? 예,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셔갖고요. 파워 BI까지 데이터 시각화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데이터 시각화까지 끝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 시각화를 하면서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하셨냐면 웹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렇죠?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가공하고 분석하고 시각화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업에서 우리가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보다는 어떻습니까? 내 데스크탑에 있는 또는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는 어떻게요? 자, 특정한 폴더에서 우리 부서원들이 공유하는 폴더에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가공, 분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이제는 어떻게 내 데스크탑에 있는 그러한 엑셀 파일로 실무에서 자주 쓰는 케이스를 가지고요. 자, 두 가지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폴더에 들어가셔갖고요. 시트 통합 파워 쿼리 파일을 열어주셔요. 자, 열어가시면,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탭이 3개가 있죠. 그쵸? 자, 시트 탭이 지금은 3개밖에 없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시트 탭이 훨씬 더 많겠죠. 그쵸? 12개, 20개, 30개. 자,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취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자, 데이터를 취합을 할 때, 자, 보셔요. 자, 시트별로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자 할 때, 어디를 보시냐면, 헤더를 보셔요. 헤더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시트, 두 번째 시트, 세 번째 시트, 모두 다 헤더에 필드의 명이 순서와 개수가 똑같습니다. 자, 이럴 때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파워 쿼리를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시트 통합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니? 자, 일단 파일을 닫겠습니다. 자, 닫고요. 자, 새 파일을 여신 다음에 자, 시트 통합 요 파일은 일단 닫아주셔요. 닫고요. 자, 새 통합 문서 열어놓으신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그리고 뭘 누르시냐면 폴더에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폴더에서를 여러분 선택하실 때, 자,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해요? 시트 통합, 시트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만 취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파일들을 통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셔요. 파일 통합, 시트 통합 둘 다 무슨 메뉴에서? 지금 보시는 메뉴.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폴더에서 둘 다 이 메뉴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폴더에서 선택을 하시고, 자, 대화 상자가 나오면, 자, 거기서 찾아보기 버튼을 누르셔서 시트 통합할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시연, 아까 예제 폴더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자, 예제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자, 잠시 대기를 해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예제 폴더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이 정보를 그대로 로드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편집해서 가지고 올 거니까 어디 데이터 변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변환 탭에 들어가셔갖고요.
데이터 변환 탭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해당 폴더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정확하게 체크해야 될 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두 군데를 명확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의 제어권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우스 제어 넘겨주셔요. 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어디를 확인하시냐면 폴더 패스에 들어가셔서 내림 버튼 누르셔갖고요. 자, 어디 내가 선택한 폴더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예제 폴더 안에 또 다른 하위 폴더도 있으면 보여질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하면 체크를 하시고 필요 없으면 언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뭐 하시면 된다고요. 자, 새로 고침만 누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경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확인하시냐면 익스텐션에 가셔서 내림 버튼 누르셔갖고 고요. 예제 폴더 안에 다양한 확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만 선택한다? 엑셀 파일만 선택을 한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네요. 네임 필드에 가셔서 내림 버튼 누르셔서 정확하게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시트 통합 파워 쿼리 파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이러한 정보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남겨놓고 컨텐츠 필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자, 제거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필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갖고요. 다른 열 제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직까지도 정보들이 아직 안 보여 있죠? 컨텐츠 필드 옆에 보시면 파일 병합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파일 병합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잠시 대기를 하시면 자, 이 화면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입 1, 타입 2, 타입 3라고 보여지시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선택한 파일 안에 시트가 몇 개가 존재한다고요? 3개가 존재하면서 이 3개의 시트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시트가 20개가 존재하면 20개를 존재하겠죠. 그렇죠? 보여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모든 시트들의 데이터를 다 합쳐야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동작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필코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해야지 해당 파일에 있는 모든 시트들을 다 합쳐줍니다. 나머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타입 1 시트에 있는 데이터 밖에 못 갖고 옵니다. 반드시 매개 변수 선택하시고 우측 하단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잠시 대기를 하시면 자, 또 다른 정보가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화면이 보여지면 자,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데이터가 압축된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는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누구만 필요해? 데이터 필드만 필요합니다. 자, 데이터 필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나머지 놈들은 다 제거해. 다른 열 제거 누르시고요. 자, 데이터 필드에서 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 화살표 보여지시죠? 이걸 확장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확장 아이콘 클릭을 하셔서 모든 필드들 다 가지고 올 거야. 그런 다음에 항상 여기 99.99% 이거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열 접두 사용으로 사용해 언체크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가지고 오시면 자, 3개 흩어진 데이터 시트 전부 다 합쳐졌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가공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어디? 지금 여기 보시면 시트별로 그 헤더 있죠? 헤더도 지금 다 가지고 온 상태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제거를 하시냐면 일단 첫 번째, 맨 위에 일행에 있는 얘는 어디 글에 헤더로 올려 놓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테이블 내 셀 포인터 아무데나 클릭하고 올라가 리본 메뉴 홈에 보시면 중간에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있죠? 자, 내림 버튼 누르셔서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클릭 땅 하시면 일행에 있던 필드명이 헤더로 올라갑니다. 맞죠? 근데 아직까지도 어디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트에 있던 헤더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첫 번째 필드에 내림 버튼 누르셔서 스크롤링 쭉 내려가시면 맨 밑에 보여지시죠? 자, 맨 밑에 여기 디스턴스 언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다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자, 이제 가공이 끝났어? 그러면 엑셀 워크시트로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자, 홈, 닫기 및 로드 누르시고 잠시 대기를 하시면 자, 시트 해당 파일 안에 흩어진 시트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하나로 취합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집니다. 가지고 와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삽입 피벗 테이블 누르셔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 분석하시고 시각화를 누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연결하셔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놨어. 만들어놨는데 어디? 자, 시트 통합 파워 쿼리 이 로우 데이터에 시트가 더 늘어나거나 시트가 더 추가가 되거나 또 값도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 필요 없고 뭐만 하시면 된다? 요 쿼리
테이블에 오셔서 뭐만 하시면 된다?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한 번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더라. 맞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일단 요거 닫겠습니다. 자, 닫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무슨 파일을 여시냐면 시트 통합 VBA 완성이라는 파일을 열어주셔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시트 통합을 했던 거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특징을 잘 정리를 하셔야지 실무에서 바로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갑니다.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우리가 시트 통합을 했던 거는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타입 5 모든 시트에 어떻게 해요? 필드의 이름들이 전부 다 어떻다? 순서와 개수와 이름이 똑같을 때는 파워쿼리에 있는 시트 통합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보셔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말고요. 실무에서 어떠한 케이스가 있냐면 자, 지금 보시면 타입 1 시트의 헤더를 보셔요. 헤더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넘버 필드 말고요. 나머지 필드들 확인해 보셔요. 대충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트별로 필드의 이름과 순서와 개수가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다를 때 여러분들이 파워쿼리로 취합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취합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솔루션은 Visual Basic Application VBA 언어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VBA 언어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선생님 저는 VBA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미 코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군데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자, 워크시트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요. 어디 단축키 Alt F11키를 누르시면 어떻게? 자, VBA 코드 창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세 군데만 바꾸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은 보셔요. 지금은 배영자가 지가 임의적으로 필드의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무에 맞게 필드의 이름을 바꾸시면 되고요. 또는 지금은 여기 헤더의 개수가 13개입니다만 이거보다 작으셔도 되고요. 더 늘어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lt F11 코드 창에 가셔서 자, 두 번째 바뀔 부분은 여기입니다. 13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13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어디? 여기 취합 시트에 일행의 A1셀에서부터 M1셀까지 취합될 최종적인 필드의 이름, 요 셀의 개수가 13개이기 때문에 여기 코드 창에서 13이라고 적혀졌습니다. 만약에 그 헤더의 셀의 개수가 20개다. 그럼 여기다가 20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바꿀게요. 자, 여기가 두 번째로 바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일단은 마지막 세 번째는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 시트 취합이라는 매크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자, 3개의 시트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옵니다. 자, 전부 다 가지고 오는데 자, 제가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자, 첫 번째 A열을 한번 보셔요. A열을 한번 보시면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 데이터 첫 번째 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라는 의미로 어떻게 해요? 여기 A열에다가 시트의 이름을 제가 여기다가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Alt F11키 창에 들어가셔갖고요. 어디를 여러분들을 실행 안 하게끔 만드시냐면 이 부분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여기 end if 보이시죠? 요거 바로 윗줄에 있는 코드. 바로 윗줄에 있는 요 코드. 요 코드를 없애지 마셔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코드니까 없애지 마시고요. 요 코드 앞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요. 키보드에서 작은 따옴표를 한 번만 눌러보셔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실행하지 않고 주석 처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시트 취합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자, 원래 데이터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보여지시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우리 여기 분홍색 요 프로세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시각화 하셨고 데이터 수집을 하실 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이슈를 구체화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됩니까? 자, 뭐였었죠?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가공을 할 때 우리는 뭘 사용했다?
파워 쿼리라고 하는 정말 진화되고 있는 이것을 반드시 사용을 해보셔라. 그 다음에 분석과 시각화 작업에서 엑셀은 나뉘어서 작업을 했지만 파워 BI는 어떻게 된다? 분석과 시각화를 통합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더라. 맞습니까? 그런 거 잘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들 데이터 핸들링 자 멋지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I'm an Excel Data Scientist. 수고하셨습니다.